여러분 안녕하세요. KJSO 1단계 화학 수업 12차 시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 화학 평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비유를 통해서 화학 평형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A마을과 B마을이 있는데요. A마을에는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B마을에는 페인트를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A마을과 B마을을 연결한 길에 한 사람은 페인트를 칠하고 한 사람은 페인트를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과 지우는 사람의 속도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멀리서 보기에는 칠하는 속도와 지우는 속도가 같으니까 페인트가 칠해진 길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겠죠. 계속 변화하지 않고 칠하는 속도와 지우는 속도가 같다면 유지가 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리서 본다고 보세요. 아무 일도 저 높은 하늘에서 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한 명은 계속 페인트를 칠하고 한 명은 계속 페인트를 지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이 화학평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우리 화학평형을 배워보면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평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요. 먼저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화학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는데요. 자, 정반응은요.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이에요. 원래대로 반응식에 써 있는 그대로. 역반응은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반응식에서 지금 아까 이 위에 반응의 생성물이 여기는 반응물이죠. 위에 반응의 반응물이 여기 생성물이죠. 반대로 진행되는 반응. 그래서 화살표를 양쪽으로 해주기도 해요. 양쪽, 그러니까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하나는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그래서 원래 보이는 반응 그대로 화학 반응식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정반응. 그 반응식에서 생성물에서 반응물에 해당하는 걸로 진행되는 것이 역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역반응은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을 뜻해요. 지금 가역반응의 예로 나온 것이 염화 코발트거든요. 염화 코발트 종이 들어보셨죠? 물에 닿으면 푸른색으로 바뀌는 거. 자, 그냥 염화 코발트 요 상태로 있을 때는요. 색깔이 분홍색이에요. 근데 염화 코발트가 물과 만나면요. 이렇게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우리 부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염화 코발트에 물이 닿으면 색깔이 푸른색으로 되고 이 푸른색 종이에 있는 물을 말려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분홍색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 이렇게 왔다 갔다가 가능한 반응들을 말해요. 그게 바로 가역 반응이고요. 비가역 반응은요.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거예요. 그 예로는요. 여기 있는 기체 발생 반응, 연소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체가 발생한 반응이에요. 기체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럼 다시 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연소 다 탔어요. 탄 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 봤나요? 안 되겠죠. 앙금 생성 반응. 앙금으로 이미 남아 있어요. 그럼 이 앙금이 다시 반응해서 돌아가지 않는 거고요.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도요.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에 해당해요. 자, 여러분들 염화 나트륨 수용액, 소금물이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쪼개지는 일 본 적 있나요? 다시 이렇게 닿는 일 본 적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다시 한쪽 방향만 진행되는 반응. 그러니까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강산과 강염기의 반응을 의미해요. 여기서 중화 반응은요. 자, 한쪽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은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 평형을 얘기할 때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비가역 반응은 아니에요. 가역 반응에 대해서 화학 평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화학 평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평형을 개념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시된 건 화학 반응은 아니에요. 화학 반응이 아닌 이런 것들도 물리적 변화에서도 동적 평형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화학 평형은 동적 평형이다 얘기예요. 겉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우리 페인트 칠하는 사람과 지우는 사람의 속도가 같을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동적 평형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자, 물의 증발과 수증기의 응축은 화학 반응은 아니지만 그 물리적 변화잖아요. 증발이란 변화와 응축이란 변화는 서로 반대되는 과정이에요. 증발이란 것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고, 응축은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걸 뜻해요. 자, 보세요. 처음에 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물만 딱 담아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위엔 수증기는 증발 속도는요,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해요.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온도거든요. 분자 운동과 관련된 개념이니까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해요. 근데 처음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없었으니까 응축되는 게 거의 적을 수밖에 없어요. 수증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증기가 늘어날수록 응축 더 잘 되겠죠. 응축이란 게 뭐예요? 수증기 분자들이 수증기로 있는 물 분자가 만나서 액체 상태인 물로 되는 과정이니까 수증기가 많을수록 응축이 잘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빨랐어요. 왜냐하면 응축이 거의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엔 증발 속도가 또 빨라요. 응축 속도보다. 왜냐하면 아직도 응축될 게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증발하는 양과 응축되는 양이 같으면 수면의 변화 있나요? 없나요? 수면의 높이 변화. 없는 거죠. 자, 이때가 바로 동적 평형 상태인 거예요. 증발 속도는 계속 똑같은데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증발과 응축의 속도가 같아진 거죠. 그러면 수면의 변화 어떻게 될까요? 수면의 높이 변화는. 자, 처음 넣어준 상태에서 물의 높이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은 우리는 동적 평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마개가 닫혀 있는 데서만 가능해요. 만약에 이 마개 열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럼 응축되는 속도는 다시 이것처럼 응축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증발이 계속 빠르니까 계속 다 증발이 되어 버리겠죠. 자, 이건 닫혀 있는 상태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증발은 온도의 영향만 받으니까 분자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여기서 표면적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면적이 넓어지면 또 달라져요. 그거는 표면적이 일정하면은 온도의 영향만 받으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증발에 의해서 생긴 수증기 때문에 수증기 양이 많아지면서 응축 속도가 빨라지니까 증발 속도와 같아지게 되고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설탕의 용해와 석출이에요. 이것도 물론 물리적 변화예요. 물리 변화. 자, 용해되는 거, 용질이 용매와 만나서 섞이는 거죠. 석출되는 건 뭐냐면 다시 용액에 있던 용질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용질끼리 이제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설탕물은 포화형 용해질 텐데 설탕이 녹는 거, 그다음에 설탕물에 있는 설탕 성분들이 다시 설탕으로 돌아오는 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화 용액이라고 해서 용질이 더 이상 녹는 것이 안 일어난다, 용해가 안 일어난다, 아니에요. 용해 계속 일어나요. 대신 모두 같이 일어나요. 석출도 일어나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용해되는 속도는요, 변하지 않고 일정해요. 용해되는 양 정해져 있어서 일정해요. 근데 처음에 용해 속도 다 똑같이 지금 화살표 똑같이 다 새겨져. 빨간 화살표. 근데 어떻게 돼요? 석출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설탕을 물에 넣어주면은 물엔 설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탕이 용해되는 속도는 계속 똑같으니까 계속 용해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설탕물 속에 설탕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석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석출이 점점 빨라져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더 이상 녹지 않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럼 포화되기 전에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른 거죠. 자, 그래서 앞에 거와 비슷해요. 자, 그러면 포화 용해인 상태는 동적 평형 상태인 거죠. 용해 안 일어나요? 아니에요. 일어나요. 용해 계속 일어나요. 대신 석출도 같이 뭐랑 똑같은 속도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탕물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황설탕 넣잖아요. 황설탕 더 넣으면 그냥 용해가 안 일어나고 이거 포화 딱 돼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과정이라면 황설탕 그대로 가라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황설탕을 녹이면요 나중에 용액의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용해와 석출이 계속 일어나서 황설탕이 용해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계속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바로 동적 평형이에요. 그래,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적인 과정이에요. 평형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계속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화학평형 우리가 동적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 물리변화만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화학 반응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화학 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학 변화 예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예제 문제에 이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요.
젓갈색의 이산화질소가 서로 결합해서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를 생성하는 반응이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래요. 화살표 있죠? 정반응, 역반응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이래요. 젓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를 밀폐용기에 넣은 다음 실온에 두었더니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대요. 젓갈색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해지지 않고 유지되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다가 같잖아요. 근데 가하고 나는 보시면 가가 더 진하잖아요. 자, 가에서 나로 될 때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처음엔 이산화질소만 있던 거예요.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정반응이 일어나고 역반응 거의 안 일어나겠죠. 이산화질소에서 사산화이질소가 조금 생기면 그 다음부터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되는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서는 뭐예요? 정반응이 역반응 속도보다 빠르니까 색깔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죠. 나에서 다로 될 때 젓갈색이 옅어지지 않는 까닭은 뭘까요? 네, 이 나에서 다로되어도 젓갈색이 옅어지지 않는 까닭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었기 때문이겠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반응을 그래프로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요. 아까 처음에 그 이산화질소만 들어있었잖아요. 반응 속도가, 정반응 속도가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된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두 반응의 속도가 같아졌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똑같으니까 화학 평형 상태. 이 부분이 바로 평형 상태를 이룬 거예요. 정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이산화질소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산화질소끼리 서로 만나야지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줄어드니까 전반응 속도 느려졌고요. 역반응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산화이질소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농도가 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빨라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왜 속도 변화 없어요? 두 개의 농도가 같아졌기,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사산화이질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속도 변화가 없겠죠. 자,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평형이라고 해서요.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농도가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도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요.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요. 사산화이질소의 농도는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죠. 두 개 농도가 같나요? 그렇지 않죠. 농도는 달라요. 뭐가 같다고요? 속도가 같다고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것이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반응마다 달라요. 어떤 것은 이렇게 여기는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낮고 화학 평형해서 여기는 사산화이질소의 농도가 높잖아요. 근데 어떤 반응은 반응물이 농도가 높고 생성물의 농도가 작을 수도 있고요. 농도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온도 변화에 따라 이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가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농도와 속도의 관련성,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2단계, 3단계에 가서 배울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화학 평형 상태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이다. 그렇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화학 평형 상태일 때는 반응물의 농도,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에요.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점을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형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예제 문제 2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초기 농도와 평형 농도예요. 실험 1, 2, 3이고요. 초기 농도를 막 다르게 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평형이 됐을 때의 농도예요. 평형 됐을 때 농도고. 자, 그래서 이 농도 값은요. 몰농도를 의미해요. 우리 몰농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농도 값의 B를 구해 보시고요. 자, 아까 화학 반응식에서 이 NO2가 N2O4로 되는 거였으니까 농도 그 화학 반응식 개수를 제곱한 거, 이 값을 한번 구해 보시는 거예요. N2O4의 농도분의 NO2의 농도 어디에서? 평형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0.0337 분의 0.0125 여기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0.0337 분의 0.0125의 제곱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값을 구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구했어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구했더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가 일정하나요? 네, 요게 일정하죠. 자, 이렇게 일정한 값이 나오게 돼요. 평형일 때는요. 왜냐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화학 평형일 때 반응물의 농도 곱하고 생성물의 농도 곱 B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반응물의 농도 곱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반응물이 NO2, 2 NO2니까 농도 곱한 거고요. N2O4는 하나만 있으니까 곱할 게 없으니까 안 한 거고요.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학 평형의 법칙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해요. 평형상수에 대한 건 아직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고 나중에 더 배울 거예요. 평형상수의 의미에 대한 거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형 상태의 특징은요.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가역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 곱과 생성물의 농도 곱의 B는 항상 일정하다. 반응물의 농도가 바뀌고 생성물의 농도가 다 바뀌어도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반응물의 농도 곱과 생성물의 농도 곱의 B가 일정한 거고 이 농도 곱의 B를 우리가 평형상수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이런 반응식이 있다. 보통 평형상수를 K라고 쓰거든요. 자, 아까 어떻게 됐어요? NO2의 제곱한 게 이 NO2여서 그랬잖아요. A의 농도의 개수 곱한 거예요. A 농도에다가 A가 개수니까 뭐 2면은 A 두 번 해줘야 되니까 제곱되는 거고 3이면 3승 되는 거고요. B, C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일정하다. 이것을 우리가 평형 상수라고 불러요. 이게 평형 상태의 바로 특징이에요. 결국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왜냐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게 바로 평형 상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형상수의 의미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평형상수에 대한 거를 자세히 다루지 않았고 또 평형상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루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화학평형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화학평형이 어떤 걸 말하는 것이다. 동적 평형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1단계 수업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단계 12차시 수업이었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1단계 과정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